반갑습니다. 재정학 이순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 이순환은요, 1순환하고 3순환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 이제 그 이순환 시즌이 그 1차 시험을 여러분 많이 준비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힘을 많이 주는 그런 시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순환 때 요즘은 이제 재정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순환 하고 나서 3순환 하면, 이제 3순환이, 이제 뭐 4월 말 5월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 너무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심화 이론을 처음 배우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하는 것은 이번 그 이순환 강의에서 심화 논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순환 때 충격 받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1순환에서 배운 게 한 70% 되거든요. 나머지 30%를 지금 한번 들어놔야 3순환 때 충격을 좀 덜 받는다. 그리고 요즘 재정학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고려해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 교재는요. 그 제가 쓴 그 실전 문제집입니다. 뭐 강의 계획서 보면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전 문제집 한 권만 있으면 되고요. 매일 제가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근데 매일 프린트 드리는데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프린트 잘 보는데 이 내용은 3순환에 중복됩니다. 3순환에 중복되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날짜를 이제 짜봤는데 이게 이제 학원에서 6회를 하냐 7회를 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날짜를 느리긴 그래가지고 6회로 일단 하기는 하는데 거기 그 강의 계획서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1회차가 공공재고 2회차가 외부성이고 3회차가 공공지출, 4회차부터 이제 조세에 이론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보고 3회차의 공공지출 부분이 사실 분량은 많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1순환 때 했던 것보다 더 많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회차에 공공지출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으면 3회차에 바로 그냥 조세 기본 이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나 3교시에 그냥 조세 기본 이론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6회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재정학의 기타 이론이 있는데 이 파트도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할 거예요. 시간 되는 데까지. 그래서 일단은 3회차 후반부터는 그냥 조세론을 쭉 이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론에서 시험이 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조세론 내용을 하면 다른 파트가 잘 돼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결국 이제 조세의 반대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세를 조금 힘을 더 줘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 답안쓰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목표지 여기서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1순환 때도 문제를 쉽게 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모의고사는 뭐 1순환 수준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뭘 할 건가 하면 이제 공공재를 할 거예요. 올해도 공공재에서 시험이 나온 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재하고 공공선택이론 합해진 문제들이 출제된 셈인데, 작년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시험을 어렵게 내도 된다는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재정학에서 여기서 어렵게 내지 어디서 어렵게 내냐 뭐 이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기로 배제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작동하면 됩니다. 근데 배제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가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공공재를 공부할 것인가, 가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재화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게 공공재에 대한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공재,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모형 중에 뷰캐넌 모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본적으로는 순수 공공재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같은 순수 공공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대상은 같아요. 접근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슨, 린달, 내쉬, 뭐 이게 대표적인 모형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크, 뭐 중위 투표자 모형, 넓게는 이제 뷰캐넌 모형까지 다 이제 공공재 관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프린트 주요 모형의 비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슨 모형, 린달 모형, 내쉬 모형 되어 있는데 내쉬 모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비협조적 게임 이론입니다. 비협조적 게임 이론에서 이제 주어지는 모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실 이제 사무엘슨 모형은 그냥 어떤 방식으로 공공재가 이루어지는지 간에 결과적으로 최적의 조건이 뭐냐 이거 찾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제 바람직한 상황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대체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가정을 해보냐면 완전한 정보를 가진 전지적 사회계획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회후생 극대화 문제를 푼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린달 모형인데 린달 모형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이거는 진실한 성업 표출을 하는 그런 구성원들 사이에 전원 합의의 해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구성원 말고 국민 말고 누군가 마치 사회계획자가 있는 듯한 접근을 하고 있는 모형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근데 여기는 구성원들끼리 전원 합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쉬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끼리 알아서 싸우는 겁니다. 자, 비협조적 게임이라고 했는데 비협조적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린달 모형은 의사소통이 돼요. 네가 더 부담해라, 내가 더 부담할게 이러다가 전원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쉬 비협조 모형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알아서 싸우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엘슨 모형은 누군가가 공동생산, 공동소비, 일반 재원, 정부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린달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합니다. 근데 차이가 뭔가 하면 내쉬 모형에서는 사적 조달이에요. 사적 조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좀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를 줄 때 사무엘슨 모형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은 주어지는데 개인의 예산 제약이 주어져도 되는데 안 주어져도 돼요. 안 주어져도 돼요. 문제를 보시면 아십니다. 그 다음 린달 모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예산 제약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들이 나는 몇 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쉬 모형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의 예산 제약이 필요해요. 그럼 생산 가능 곡선 없어도 됩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문제에서 잘 안 주는데 사실 개인 예산 제약들로부터 생산 가능 곡선을 보통 역추적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줍니다.